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절대주의 윤리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뭐겠어요? 절대주의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뭘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어떤 뭐도 없다? 그 어떤 예외도 없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기로 한 약속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윤리는 뭐다? 일관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왜 무너지는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편주의라고 하는 걸로 조금 완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규범을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하겠다? 약간의 예외를 둔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우리 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 가족을 위해서 강도를 내가 죽이고자 한다.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사례죠. 아주 극단적인 절대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죽어도 뭐야 이게. 하지만은 뭐 보편주의까지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예외를 살짝 둘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뭐 법익의 가치라든지 그런 식으로 무게를 달아도 되고요. 뭐 생명의 가치를 무게를 달아도 되고, 뭐 방법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한테 소중한 걸 지키겠다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떤 예외를 둘 때 그 예외에 대한 나름의 또 뭐가 나온다? 또 규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별의별 규칙이 다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뭘 세운다? 계속해서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읽지는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뭔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뭐 했으면 좋겠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다. 자,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아퀴나스가 이제 뭘 얘기했다? 윤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 사람은 일단은 첫 번째로 자, 신의 섭리는 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영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신 그 자체죠. 신의 지혜인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뭐에? 영원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 하는 거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쵸? 또 모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씨앗을 뿌리면은 뭐가 나온다? 뭐 싹이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뭐 원리, 세상의 원리 같은 거 그런 걸 이해한다고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 동물, 식물 전부 다 뭘 따른다? 영원법을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인간은 좀 달라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특수성 때문에 영원법에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좀 더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뭘 만드냐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자유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자연적으로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게 되죠. 근데 너무 좀 추상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례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좀 더 체계화시키기 시작하죠. 인간은. 그걸 보면 뭐라고 한다? 실정법 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이제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뤘다. 영원법, 자연법, 다음 뭐? 실정법.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법을 막 아무 때나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나름의 뭘 세워주냐?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준을. 자, 이제 조건 1, 2, 3, 4를 한번 봅시다. 한번 잘 읽어봐요. 조건 1.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이거나 도덕과 무관한 중립인 행위여야 한다. 뭔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는 선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중립인 거 하라는 거예요. 나쁜 짓은 하지 말라는 거겠죠. 다음 조건 2 뭐예요?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뭐여서는 안 된다?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조건 2는 제가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직진하면 5명이 죽어. 꺾으면 1명이 죽는다. 자, 어떻게 할래요? 꺾을래요? 그럼 꺾으면 결과가 어때요? 1명이 죽으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이게 지금 5명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1명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논리에 가게 되면 조건 이에 위배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직진해야 돼요.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애매하죠. 자, 아무튼 조건 3. 행위자의 의도가 나쁜 결과가 아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내 고의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된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조건 4. 나쁜 결과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불가피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가 밑에 예를 하나 들어놨죠.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터뜨리려고 협박을 한다. 근데 그 폭탄의 위치를 알고 있는 누가 있다? 여자가 1명 있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요? 빨리 말해보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면 누가 죽는다? 자, 우리 식구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을 고문을 해서 위치를 알아내야 할까? 아니면 냅둬야 할까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리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냅둬야 되겠죠. 왜? 조건 2에 바로 걸리잖아요. 그리고 조건 1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문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나쁜 거고, 그거는 자연법에도 또 걸려버리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뭐한다? 나쁜 결과를 가지고 수단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폭탄이 터지든 말든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냅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가 생긴다? 머릿속에?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말은 맞아요. 누가 봐도 조건 1, 2, 3, 4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이거? 이 말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너무 좋은 말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에다가 적용시켜 보게 되면은 자꾸 이상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도시가 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 냅둬야 한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거? 차라리 그냥 그때는 그냥 고문을 해서라도 알아내는 게 맞지 않나? 1000만 명이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이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따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뭐가 무너진다? 일관성이 무너졌죠. 그러면 여러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따를 수가 자신 없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기에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리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요. 공리주의는 뭐예요? 완전 천대적인 이론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가 옳은 것이다? 최대 다수가 뭐하다? 최대한 행복한 게 뭐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와, 그러면 꺾는 거는 뭐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결론인데, 근데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때요?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도 쫓겨서 5명 죽는 것보단 그래도 1명이 더 낫지 않아? 그럼 그 1명 어떡하라고요? 그또 5명을 죽이겠어? 그게 봐봐요. 그러니까 봐봐요. 왜 이런 자꾸 이상한 논리를 자꾸 세우고 규칙을 만들려고 하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가장 본질적인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5명이 죽는 게 맞냐, 1명이 죽는 게 맞냐? 제일 좋은 건 아무도 안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꺾었다 쳐봐요. 1명 죽는 그 사람도 어때요? 걔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자꾸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지면 어떻겠어요? 곤란하겠죠? 기준도 잘 안 설 테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좀 더 실질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자면, 내가 회사에서 뭐 아주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거를 했을 때 하는 것과 뭐 안 했을 때 뭐 하는 것과, 그러한 상황 같은 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가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도 없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꺾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도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제각각 다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찾고 싶어 한다? 행위의 기준을 찾고 싶은 거예요. 기준을.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시원하게 뭐 하겠다? 꺾겠다는 거지 그냥.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고민을 좀 더 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윤리는 뭐다?
일관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뭐 하겠다? 그 규칙에 따라서 뭐 하겠다? 행위하겠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기준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모든 상황마다 내가 또 고민하고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또 사회 나름의 또 기준도 필요할 테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제 기준이 나온다. 하나는 뭐였다? 목적론. 하나는 뭐다? 의무론. 목적론은 뭐라고 했었죠? 결과가 짱이다. 의무론은 뭐다? 과정이 중요하다. 절대적 기준이 있다. 이게는 몰라. 다 필요 없다. 뭐만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절대주의, 특히 신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주의는 일단 근대의 시작과 함께, 데카르트의 등장과 함께 바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아주 긴 세월 동안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놈을 죽일 수도 없고, 토마스 아퀴네스 말대로 하기에도 이제는 너무 안 맞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이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발견한 기가 막힌 게 뭐다? 공리주의가 하나 발견된다. 물론 싫은 사람도 되게 많았다. 그래서 계속 반기를 들고 하지만은 결국 이 사회 정체를 갖다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또 그거더라 라고 하는, 일단 그 정도까지예요. 그럼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여전히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하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규칙 공리주의만 얘기해도 여러분도 대부분 다 어떻게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수긍이 확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뭘 발전시킨다? 윤리를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보완하고 행위의 기준을 잡고, 그래서 우리 다수가 뭐 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결론이에요.